자체가 북경에 있는 한인타운, 왕징이라고 부르는 한인타운이 있거든요. 한인타운? 네, 한인타운? 거기 한국인이 운영하는 우리 흔히 아실 거예요. 대박. KY. 알지. 누가 봐도 한국 노래 불렀어. 제가 들어가는 길이었고 그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가족 대박. 근데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로 가서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준혁 군 거기 들어가는 것도 걸리면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피뜩 생각이 나는 게 어차피 여기 노래방이고 당신도 가족이랑 같이 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당신은 날 고발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고요. 맞지. 똑똑하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에 대사관 만났어요. 둘이 모른 척했잖아요. 이런 일이 다 있었네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보이지도 그래 노래방에서 노래 부른 거를 봤다는 거는 간 거잖아, 준혁 씨도요. 그렇죠. 예, 엘리트인 척 저렇게 지금 안경 만지면서 지금 하더니 뭘 믿고 노래방 간 거예요, 준혁 씨는? 노래방 간 것도 화를 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다닐 때 조금은 제 스스로의 안전망은 제가 만들어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수세대 출신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네. 특세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첫째 1차적인 개념은 해외에 나와 있지만 대사관이나 보위부에 뭐 어떠한 터치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2차적인 개념은 이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인데 주로 보위부나 아니면 국가보위부에서 파견하는 어떤 해외 정보를 감시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을 포섭해서 우리 편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은 보통 가족을 동반하기 때문에 네, 그들이 해외에 나왔을 때는 대사관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모르고 그리고 보위원들도 안다 하더라도 서로 모르는 척하는 거죠. 좀 특별한 사람들이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 요원들인 거죠. 그런 친구들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이랑 같이 친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저랑 같이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반을 다니던 친구가 거기 나왔더라고요. 저는 대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이어폰 꽂고 막 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촌티가 팍팍 나는 그 낯익은 얼굴이 저기서 이렇게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서 뭐 하냐라고 하니까 되게 당황하면서 본인도 비밀인데. 네. 뭐 이러이러한 뭐 자초지정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왔다. 근데 우린 특수세대니까 대사관이 우리를 몰라야 되고 너도 모른 척 해줘라. 모르게 나오는 라고 했었는데 걔가 대학 등록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이러면서 또 걔도 친구도 없고 이래서 같이 친하게 지냈었죠. 그러면 어떤 특수한 일을 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그 왕징의 집을 국가에서 돈을 대요. 그 사람의 집을. 그러니까 이건 국가보위부가 되겠죠 아마? 되게 교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국 기업가들인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그 테니스 라켓이랑 골프채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거 5,000불짜리라고 두 개 합쳐가지고 그렇죠 500만 원 상당히. 저는 솔직히 넌 테니스 칠 줄 모르면서 이게 왜 있냐 너한테 라고 하니까 아버지랑 만나는 어떤 한국인 사업가가 선물을 줬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유추하기를 아버지가 받은 임무가 이러이러한 임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국가안전보위성 내에 이제 해외 파견조가 있는데 국가안전보위부 류경 부부장 시절에 그 모든 사업은 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돈을 끼지 않으면 이 정보를 캘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을 경제 일꾼들을 다 위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쫙 보내가지고 남한 사람 만나서 다 정보를 빼고 포섭하고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다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아. 북한의 순수한 무역 일꾼처럼 보이지만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이 이제 그렇게 위장해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근데 한국인을 포섭하려면 선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선물을 받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만큼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졌기 때문에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끼를 자꾸 던지니까 네. 이쪽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 좀 부탁한다라고 했던 거겠죠. 그리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대북 사업권에 독점권을 주겠다. 네. 네. 아니면 뭐 금강산 쪽에 뭘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실적이 없으면 바로 소환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적이 되게 좋았던 거죠.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골프채 받는 이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의 사업가를 평양으로 초대한다거나 그렇지. 아니면 뭐 재미교포들 이런 분들을 포섭을 해다가 어쨌든 북경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다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긴 한데 저는 이제 북한 주민들께 좀 궁금한 게 실제로 이게 특수세대 이런 걸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그건 궁금하네요. 저희 큰어머니가 그런 비슷한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예 국가에서 키운 거죠. 대학을 3개, 뭐 김성종합대학, 정치대학 이런 식으로 대학을 3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17살인가 그때 입당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활동을 하고 들어왔어요, 북한에. 근데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엄청 궁금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맹세를 하고 나오는 거죠. 나는 저국을 위해서 절대로 마지막까지 입을. 북한의 엘리트 유학생 우리 준혁 군이 이 특수세대 말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북경에는 유학생, 뭐 회화벌이 일꾼, 뭐 아까 얘기했던 특수세대 말고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랑 친했던 사람들은 해커들이었어요. 해커? 네. 원래 유학생들이랑 친해질 수 없거든요. 우리는 그들의 존재도 몰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 형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유학생들 컴퓨터 살 때 도와준다거나 우리는 컴퓨터 볼 줄 모르니까 컴퓨터 좀 잘 아는 사람이랑 가서 사야 된다라는 걸 믿고 그러면 누가 소개시켜주면 해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안에 컴퓨터가 어떤 게 좋고 이따 설명을 해주고 저희는 그 답례라 뭐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친해졌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랑 친해졌었죠. 주로 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해킹한데요. 게임.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서 유명한 게임이잖아요. 네. 한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방 하나에 컴퓨터 한 20대 정도를 이렇게 깔아놓고 아이디를 해킹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성주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창 팔고 그쵸. 예, 아이템 팔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1년에 진짜 뭐 몇십억씩 버는 거예요. 몇십억씩 버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식으로 내보낸 걸로?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사람들이 하는 임무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은행을 털 때도 있고 예전에 그 농협 해킹 사건도 그 사람들의 소행이고. 아, 그래요? 국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북한 악성 코드가 유포됩니다. 농협 전산실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이 우연히 끼어 있었습니다. 사이버 테러를 노리던 북한에게는 노트북이 농협 전산실에 침투한 일종의 고정 간첩이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중국의 서버를 네. 메인을 뒀다는 게 네. 북한 내부가 아니라. 네, 북한 내부가 아니에요. 왜냐면 북한 내부에서는 그걸 해킹할 만한 컴퓨터 속도가 안 돼요. 그렇죠. 그 인터넷 속도가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킹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금 가지고 그럼 도대체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네,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 돈들이 다 일종의 헤어버리인 셈인 거예요. 아, 진짜 별걸 다 한다. 외화벌이? 근데 그게 은근히 돈이 돼요. 아무튼 북한 바로 옆인 중국의 사정이 이렇다면 머나먼 유럽은 어떨지 우리 남유럽에 있었던 남인희 씨와 우리 류희진 씨는 보이부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가 있었나요? 그쵸. 버이원들은 필수적으로 저희를 감시하는 사람들이고 버이브랑 사이가 원래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찍히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싱크로나이즈 커치를 하면서 만두를 만들어서 한국 유학생들에게 팔았어요. 만두? 북한식 만두. 저 아는 오빠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지금도 해외에 있고 그 오빠들이 뭐 만두 만들어라고 막 주문을 해요, 핸드폰으로. 그럼 저는 밤새 신나서 진짜 잠을 안 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게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1유로, 2유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유로가 하나씩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되게 친했던 오빠인데 그 오빠가 만두 200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밤새 빚어서 구워서 이렇게 포장 다 하고 막 가는데 그 오빠가 희진아 빨리 택시 타고 와. 근데 택시값을 준다고 해서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요. 막 이러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와서 그 오빠한테 오빠 나 거의 다 왔어요 해야 되는데 그 문자가 버이온한테 날아가 버리고 버이온한테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버이온이 전화가 오는 거여서 눈치를 챈 거죠 벌써. 제가 한국 학생들 이게 알았었으니까 그래서 야 너 당장 들어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 네 하고 그냥 만두 팔러 갔어요. 그래 200유로 원으로 앞에 있는데. 그래서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만두니까. 그래서 가서 그 오빠한테 팔고 돌아서서 갔어요. 그랬더니 버이언이 완전 뭐
난리죠. 그래서 비판서 쓰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고. 돈은 주지 않았어요? 그 만두 빚은 돈? 아니요. 만두 팔았다고 안 하고 원래 그 저희 피노키오가 계속 뱀술 팔라, 뭐 비아그라 팔라 하면서 압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그 오빠들한테 뱀술이랑 팔러 갔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인형도 팔고. 그러니까 아예 뭐 저를 통해서 이렇게 팔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막 거짓말로 막 만두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했죠. 그러니까 버이언이 아무튼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 했는데 싱크로나이저를 가르치던 일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진이 너 이제부터 거기 나가지 마 이렇게 차단을 해버렸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맡은 팀이 있고 제가 안 나가면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몰래 나갔거든요. 말 안 들어.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에 그 레슨을 가서 가르친 지 5분이 됐는데 관중에 버이온이 앉아있는 거예요. 관중에 버이온이 앉아있는 거예요. 관람석에.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쳐서 그 저약대 뒤에 가서 숨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던 일본 코치가 막 따라오더니 왜 그래 그러고 눈치 없이 지금 위에서 보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다 하고 나와서 버이언한테 끌려갔어요, 제가. 어떡해. 그랬더니 버이언이 문까지 잠그고 자기 방에다 가다 놓고 비판서를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레슨을 안 할 수가 없어 갔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제 비판서를 막 쫙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얼굴에다 막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것도 지금 비판서라고 쓰냐고 해서 한 5번인가 찢어버렸어요. 제가 쓴 비판서를. 그러더니 비판서 한 3장을 이렇게 넣더니 자기가 불러주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버이언이 불러주는 게 나는 조국을 배반한 배신자입니다. 나는 당의 신임과 배려를 배반하고 뭐 자본주의 그 썩어 빠진 물에 물들어서 그 몇 푼 안 되는 던에 나의 자존심과 이걸 다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판을 썼어요. 그리고 이 10손가락, 저 태어나서 처음 해봤거든요. 이 도장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어요. 제가 찍고 제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젠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민니랑 가까워지기도 했었고 민니가 탈북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내가 정말 아빠한테 너무 죄스러웠거든요. 근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인적 반역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유럽에 나와 있던 조원원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네, 근데 그분은 진짜 그 인터넷이 빵빵 되는데도 막 그 뭐지? 준엄한 평화라고 북한 영화 켜놓고 진짜. 버이언이 계속 저만 만나면 얘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걔는 정신이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저보고 만나서 감시를 좀 해라 같이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서 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만두도 열심히 만들어주고 클럽도 가고 나중에 탈북도 같이 했잖아요. 저 되게 순수해 보인다고 저보고 감시하라는 거예요. 이 친구를. 미니가 탈북을 먼저 시작하라고. 자, 그런데 보이지도원에게 당할 대로 당한 희진 씨가 보이지도원의 아주 은밀한 충격적인 비리 현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겁니다. 남유럽의 보이지도원은 외화벌이 노동자의 월급을 빼돌려서 내무에게 바쳤다. 내연녀에게 바쳤다. 내연녀.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월급을. 우리 머리가 거기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런 거야. 상상이라는 거는. 정보라서는 누구 주겠어요? 내연녀 주지. 저도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내연녀이긴 했거든요. 아니 재환 씨가 저 이렇게 똑같아요. 아니 그게 저는 보자마자 저기 괄호 안에 그냥 희미하게 내연녀라고 써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보였대. 야, 저게 보였어요. 저기 그냥 보여요. 희미하게 내연녀에게 바쳤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복권 사면 이거 안 긁어도 보이는 것처럼. 자, 정답 확인합니다. 남유럽의 보이지도원은 외화벌이 노동자의 월급을 빼돌려서 야, 이거 정답
유출됐네.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와. 된다라고 봐. 야. 이게 말이 돼요? 네, 말이 돼요. 어떤 내용요? 그 처음에 나갔을 때 33살 난 버이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1년 있다 들어가셨는데 북한에 가족은 물론 당연히 있고 아들도 있어요. 아들도 엄청 큰 장가를 한 20몇 살에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외국어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버이원 하는 바람에 그 대외건설 노동자들의 월급 받는 일이랑 모든 컨트롤을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화벌이 회사에서 주는 수표를 받아다 현금으로 바꿔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시는 일을 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200유로를 노동자들에게 줘야 한다면 한 180유로 이렇게 주면서 50명이라는 인원에게 돈을 이렇게 와, 많다. 1000유로. 그렇죠. 많다. 그렇게 해서 진짜 쓰레기 같은 그런 분이 그랬는데 제 친구랑 저랑 되게 클럽이 궁금해서 원래 이렇게 이러고 봤는데 갑자기 낯익은 얼굴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더니 그 버이연이 그 중국 여자분이랑 이렇게 썸띵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클럽에서. 네, 그래서 막 사상이 투철하다고 생각하는 버이연 분이 저기 계시다니 했는데 그때 강남 스타일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춤을 엄청 추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막 가서 강남 스타일 막 정신없이 제가 췄어요. 이러다가 그 버이연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버이연하고 눈을 마주쳤어요. 어머. 그분도 이렇게 내 언니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나도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준영이가 말한 것처럼 서로 이렇게 통하면서 그냥 저 형이 쓱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다음 날부터 저희를 엄청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야, 자기 사생활 알아버렸으니까. 사생활 알아보니까 그 중국 여자는 맨날 우리 식당 와서 자기 남자친구라고 막 자랑하고. 네, 자랑하고 자기 금방 평양에 간대요. 막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노동자들 돈 빼돌린 걸로 내연녀 분과 그거 액세서리 숍을 운영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에게 액세서리 선물까지 줬어요. 근데 그 버이온 분은 저희는 받은 죄밖에 없는데 제 목까지 막 잡아당기면서 지는 사귀고 있는 분 여자면서 어떤 그런 자본주의 물에 들어 그런 걸 받고 있냐고. 자본주의 물에 들어 그런 걸 받고 있냐고. 내로남불이. 진짜 황당했거든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 상황이. 야, 이게 대박이다. 야, 나 이만 가보면서 이런 류 얘기는 처음 들은 거야.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얘기 쪽은. 근데 그분을 노동자들이 막 엄청 이렇게 욕하다가 그게 북한에 통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가시게 됐고 들어가서 엄청난 그 피해를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쌤통. 야, 보이부 안 되겠다. 아니 그러면 혹시 남유럽에서 일했던 우리 미니 씨도 그렇게 뭔가 그 노동자의 월급을 이렇게 착취하고 뺏어가는 그런 보이지도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보이지도는 영어도 할 줄 모르고 이런 행정에 끼우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피노키오라고 하는 그 지배인이 되게 화가 나는 게 월급을 주잖아요. 중국인 사장이 월급을 줘요. 그러면 여기 책임자가 지배인 동전은 월급 들어왔습니다. 하면 딱 그 국제전화가 되거든요. 평양까지. 주지 마.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주고 하니까 막 3개월에 한 번씩 막 그 폭동이 일으키다시피 그 전까지 가면 그다음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80%는 자기가 가지고 20%만 저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받는데 400유로 내지 450유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20 내지 한 150유로 정도 받았는데 이런 물가로 치면 그게 돈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바나나가 1유로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사 먹고 밀가루가 99센트 제일 싸요. 1kg에 99센트. 그걸 사다가 그냥 전도 부치고 튀겨도 먹고 그거 가지고 계속 밀가루만 먹었거든요. 민인의 회사는 좀 괜찮은 거예요. 대건설 회사에 가면 그분들은 진짜 집에 돈을 하나하나 아껴서 가려고 샘물도 안 사 먹거든요. 그냥 수돗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남유럽의 수돗물은 이게 석회가 깔리거든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샘물이 몇 푼 하지도 않는데. 아니 이게 웃긴 게 해외까지 그러니까 감시를 하라고 보낸 보위 지도원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면 북한 당국에서는 그 보위 지도원을 감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 버이원들을 감시하는 그 어지리 대표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제가 해외에 있을 때 진짜 지겹도록 많이 와요. 그럼 똑같아요. 그냥 와서 여행하고 돈 뺏을 거 다 뺏고 그 짐이 키로수가 넘어가면 그 쓰레기네. 그 짐 키로수 넘어가는 내는 돈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더 비싸거든요. 근데도 절대로 안 빼요. 너희가 이거 내라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똥짐을 지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좀 잊을까 하면 또 와요. 그리고 저희 수금 다니는 거네, 지금. 네, 그냥 감시라기보다 벼룩이 간을 빼먹어라. 아니, 왜 그러고 살아?
그쵸. 그 지배인도 그렇게 돈 많으면서 어쩌다 한번 남유럽에 오면 저희 보고 밥 사달래요. 저희 보고 밥 사달래요. 밥 사내라 그러고 저희 보고 옷 사달라 그러고 저희 보고 돈 모으라 그러고 아니, 강찬원 대표님. 그렇게 해서 가져가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보이직에 있으면 이거 지금 뭐 이런 게이트 비리 얘기 들으면 넌 어이가 없어요. 국가안전보위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감시 조직의 상위 이 그룹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안전보위성 내에 감찰 조직이 있긴 한데 다 가재는 제 편이기 때문에 다 감싸주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외에 나가 있는 특히 러시아 같은 데는 워낙 많이 나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인당 10만 달러씩 번답니다, 이게. 1억 원. 예, 10만 달러씩 벌어가지고 국가안전보위성 상위 조직이 또 상납을 해야만 자기도 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안전보위성 자체의 이 부정부패가 전부 다 해외 나가서 이제 빨아들이는 돈으로 이제 다 이게 충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은 이제 뭐 보위원한 데 떼우고 당한 비서대 떼우고 지배인 떼우고 국가에 떼우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야, 이런 참 그 인민을 위한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그렇게 인민들한테 착취하고 그 와중에 서로가 뜯어먹고 막 이러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